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난 대지진으로 인해 사망자 수가 4만여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 세계에서 이들을 돕기 위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정의 손길 속에서도 일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보시는 장면은 한 튀르키예의 인플루언서가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보내온 구호 물품 박스 안에 하이힐, 이브닝 드레스, 다 떨어진 운동화 등이 들어있다며 구호 물품이라면 적어도 재난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물건을 보내야지 버리고 싶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일침을 놓는 장면입니다.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추위와 질병,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 하이힐이 웬 말이며 다 떨어진 운동화를 보내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현지에서는 불필요한 물건들이 너무 많이 와서 처분하느라 더 힘이 드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튀르키예인들이 가장 처치곤란이라고 말하는 품목은 다름 아닌 일본에서 보낸 종이학입니다. 지난 11일 주일 튀르키예 대사관은 일본의 시민들에게 일본의 지원에 감사한다면서도 하지만 종이학을 보내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지진, 폭우 피해 지역에 종이학을 접어 보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에도 일본인들은 대사관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종이학을 전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1000마리의 종이학이 행운을 가져다주고 아픈 사람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접은 8888마리의 종이학은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보낸 종이학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지진이나 재난지역에서 어김없이 등장한다는 일본에서 보낸 종이학 무더기입니다. 저 정도면 구호물품이 아니라 처치곤란 짐덩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런 짐을 지진 피해 지역에 보내다니 이 사진을 보고 누리꾼들은 저런 것을 수송하는 데에도 현지에서 소중한 인력이 소요된다. 저런 것을 접을 시간에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해서 구호물자나 성금을 보내라 라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더구나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빵과 약, 텐트와 방한 용품이 필요한 시기에 종이학이라니 일본 내부에서조차 눈치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일본 내에서조차 1000마리의 종이학을 보내주는 게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빵과 물도 없는 지금 같은 시기에 1000마리의 종이학을 재난 현장에 보내는 것은 처치곤란일 뿐이다. 민폐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주 일본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종이학 좀 보내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할 정도이니 오죽했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장면은 튀르키예로 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한국의 구호물품들입니다. 2000평의 물류센터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발생 일주일이 지난 13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이 지정한 센터인 인천 중구의 한 물류센터에서는 센터 관계자와 튀르키예 자원봉사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구호물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물류센터에는 육중한 10톤 트럭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적재함이 열리고 지게차가 상자를 내려놓자 물류센터 직원과 튀르키예 자원봉사자들이 달려들어 물건을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시민들이 구호물품을 가지고 도착할 때마다 튀르키예 자원봉사자들은 한달음에 달려가 상자를 나릅니다. 튀르키예인들은 예상치 않은 상황에 이렇게 많은 도움이 올 줄 몰랐다, 감동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크기와 모양은 제각각이지만 모든 상자에는 큼지막하게 튀르키예로 가는 구호물품이라는 영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전국에서 보내온 후원 물품과 구호 물품을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이 지정한 공식 물류센터로 보내고 이곳에서 물건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서 구호 물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보내는 구호물자들은 일본과 달리 종이학이나 하이힐, 수영복 같은 불필요한 물건은 들어온다 해도 한번 걸러지는 것입니다. 분류 현장에는 튀르키예인 자원봉사자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튀르키예에 보내서는 안 되는 돼지고기가 들어간 햄이나 통조림을 제외하고 잘못해서 끼어 들어간 떨어진 운동화 같은 재사용 불가능한 중고 물품이 있으면 골라냅니다. 일손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들은 밤낮 없이 고국에 물품을 하나라도 더 보내기 위해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우체국과 택배사 등을 통해 매일 50톤의 구호 물품이 이들 물류센터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 튀르키예 대사관 지정 물류센터에는 통조림부터 속옷, 물티슈, 칫솔, 치약, 핫팩, 침낭과 두꺼운 겨울옷, 전열기 등이 튀르키예로 떠날 채비를 마친 채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접 물류센터를 찾아 물품을 건네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서울 동대문에서 30년째 옷 장사를 한 박모 씨는 새 겨울옷 수백 장을 보따리째 차에 실어왔습니다. 이렇게 창고에 쌓인 구호 물품들은 순서대로 항공 여객기에 실려 튀르키예로 보내집니다.
매일 여객기 한 대가 떠나는데 최대 적재량은 15톤 정도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한국 기업이 튀르키예 현지에서 가장 필요한 물품을 후원하기로 결정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코오롱은 현지에서 가장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재민 거주시설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텐트, 방수매트, 냉기 차단 폼 매트 등과 피해 주민들의 탄수화물 공급 및 피로 회복을 돕기 위한 7천만 원 상당의 에너지 보충제를 비롯해 총 3억 3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긴급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구호 물품은 겨울용 구호 텐트, 침낭, 이불, 전기 히터, 쉘터 컨테이너였습니다. 특히 코오롱의 텐트와 침낭은 고품질로 유명하기 때문에 열악한 튀르키예 현지 환경에서 엄청난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 이처럼 튀르키예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구호 물품에 맞추어 물품을 보내려 애쓰고 있는데요. 지난주 전 세계 SNS에 현지 물류대란 탓에 물품을 보내도 쓰레기로 불태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글이 확산됐습니다. 그러자 튀르키예 측은 이 소문에 대해 곧바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은 직접 한국에서 오는 물품은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희망이 된다는 것을 믿어달라라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보냈기 때문에 불태워질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다만 구호 물품과 기부금을 보낼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기부금은 튀르키예 대사관 공식 계좌로 보내야 하고 영수증을 원할 경우 적십자사나 유니세프와 같은 공신력 있는 국제 구호단체로 보내는 게 좋습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은 현재 지진으로 집을 잃은 사람이 많아 옷보다는 텐트, 이불, 전기 히터, 침낭 등이 더 필요한 상황이며 위생 문제도 있어 손소독제, 마스크, 물티슈, 생리대, 기저귀 등 위생용품도 보내주시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중고 물품도 세척과 소독 이후 현장에서 배분할 수 있지만 현지 상황은 이런 작업을 하기 여의치 않기 때문에 새 물건을 보내는 게 당장 도움이 된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대량으로 보낼 경우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연락해 협의 후 보내면 되고 개인적으로 구호 물품을 보낼 경우 상자에 포장한 물품의 종류와 튀르키예 구호 물품이라고 써서 배송비를 지불한 뒤 인천시 중구의 이글 종합 물류에 보내면 이 물류센터의 모든 물품이 집합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글 물류센터 외에는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측과 연계된 단체는 없으며 출처를 모르는 단체에 기부하기보다는 대사관에서 공지한 계좌로 기부금을 보내시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지난 7일 튀르키예에 파견된 한국의 긴급 구호대 일진은 18일 귀국합니다. 한국은 총 118명 규모의 구호대 일진을 하타이주 안타키아에 급파해 총 8명의 생존자를 구해내는 등 성과를 거뒀는데요. 이어서 한국은 긴급구호대 이진 21명을 튀르키예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번 긴급구호대 이진은 민관 합동팀으로 의료팀과 긴급구호단체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고 후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이제는 생존자 탐색 및 구조 작업에서 이재민 구호 및 재건 단계로 전환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한국의 긴급구호대 이진은 텐트 1030동과 담요 3260장, 침낭 2200장 등 총 55톤 10억 원 상당의 구호물품도 튀르키예 재난관리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피해 지역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구호의 첫 번째 조건이자 기본 아닐까요? 지금 당장은 또 하나의 짐이 될 뿐 도움이 될 수 없는 종이약 같은 거 말고 말입니다. 긴급 구호 물품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기보다 상대방이 절실히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여러 차례 국난을 극복해온 한국인들은 어려움이 닥친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